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강력히 의심되는 최상목의 막판 목리에 결국 헌재에 마은혁 불임명 관련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헌재의 결정이 오히려 최상목의 꼼수를 원천 차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확정적인 것으로 보였던 헌재의 마은혁 재판관 권한쟁의 헌법소원 심판 관련해 선고 연기라는 의외의 결과가 나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나온 보도에 따르면 헌재가 최상목 측이 낸 의견서를 검토하고 이와 관련해 국회 측의 반론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변론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를 낸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소를 제기했기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사실 이미 국회에서 다수결을 통해 헌법재판관을 선출한 순간부터 국회의 입장은 마무리된 것이나 다름없지만 스스로 반헌법적 해태를 저지르면서 또 국회 의결을 들먹이는 최상목의 궤변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헌재는 마은혁 불임명 관련 선고 연기의 이유로 최상목의 의견서를 들었는데, 사실 이는 대외적 명분이고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최근 최상목이 헌재의 결정이 나와도 헌재 결정에 대놓고 개기겠다는 보도가 나오니 헌재가 최상목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버린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 최근 여러 유튜브 등에서 맹활약 중인 최강욱 전 의원의 명쾌한 해설 보시고 오겠습니다. 헌재는 그러면 이걸 왜 받아줬을까? 연기 신청을. 이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가 다시 변론을 열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이미선 재판관이 그 대리인 의견을 구하기는 했어요. 이거 헌재에서 결정 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냐 아니냐. 따라야 된다라고 답까지 했어.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명토를 받기 위해서 헌재가 변론 과정에서 그거를 당사자인 최상목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이제 하도 저렇게 부정선거 가지고 택도 없는 걸 가지고 시비 거는 걸 보다 보니까 헌재 입장에서도 아예 여지를 지금 봉쇄해버리겠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헌법소원 결과에 대해서 결정을 먼저 하고 권한쟁의 심판은 남겨둘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소송이 진행 중일 때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가처분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최상목이 끝까지 임명을 안 한다고 버틸 때 마은혁 후보자에게 헌법재판관 지위를 인정하는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헌재가 받아들여가지고 헌법재판관으로 그냥 넣을 수 있어. 그러려면은 본안이 있어야 돼. 본안이. 원소송이 뭐냐. 근데 그게 권한쟁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헌재가 염두에서 쓸 수 있어요. 끝까지 얘기면 가처분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 그러니까 인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려면 지금 다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 살아있어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마은혁 재판관 선고 연기의 가장 핵심적 이유는 최상목의 의견서가 아닌 최상목이 대놓고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겠다고 밝힌 것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최상목이 대놓고 반헌법적 해태를 부린다 한들 헌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고로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최상목의 모든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특히 마은혁 재판관 임시지위 가처분을 위해서라도 본 소송인 이 권한쟁의 심판을 끝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최상목 입장에서는 자신이 버틴다는 가정하에 마은혁 재판관 권한쟁의가 끝나버리는 게 자신을 향한 수사를 막는 데는 더 유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러한 헌재의 의지는 오늘자 헌재 공보관의 입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최상목의 헌법소원 결정 굴복 가능성에 대해 헌법소원 안 따르면 헌법 위반이라는 경고를 한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음 대목인데,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는 것이지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 부연한 것입니다. 즉 헌재 스스로도 최상목의 일탈을 막을 강제력이 없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로선 차라리 헌재가 최상목의 입방정 덕에 섣부른 결정의 한계를 깨달은 것이 더 다행일 수도 있다고 보며, 재밌게도 최상목과 내란 세력들에게 악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 탄핵 인용이라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마은혁 재판관 없이도 윤석열 탄핵 인용에 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측면에서 하나 보자면 마은혁 재판관이 굳이 임명이 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지 않아도 되는 게, 얘들이 이제 무슨 전략을 쓸 거냐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잖아요. 그러면 재판관 한 명이 새로 들어왔으니까 그동안에 했던 얘기들을 이 사람은 못 듣지 않았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이런 작전을 또 쓸 거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지연 작전이네. 법에 정해져 있는 온갖 구멍을 찾아가지고 꼼수를 부리려고 하잖아요. 지금. 온갖 이상한 짓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면 변론을 열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장난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 절차에 대한 어떤 예비적인 고지나 이런 것들도 헌재가 좀 생각했을 가능성, 저는 그것까지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최상목을 비롯해 내란 범죄 세력 국민의힘은 정말로 헌재를 막겠다는 것보다는
헌재에 최대한 기스를 내서 헌재의 탄핵 결정에 대해 불복할 명분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컨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억지 문제 제기를 한다랄지, 재판관이 9명이 아닌 8명이어서 문제랄지, 또 그 구차한 핑계를 가지고 대선에서 그 구층을 결집시키고 종국에는 대선 불복으로까지 이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민주진영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물론 행위나 불회 모두 걷어내도 우리가 유리한 게 사실이긴 하지만 민주시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꾸준히 밭을 갈아야만 합니다. 고로 우리 모두 방심하지 말고 완벽한 승리를 위해 힘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